2003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이동에 위치해 있는 장산 성불사에서 어린 한 아이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아이는 당시 만 2살이었던 모영광이라는 아이였어요. 옆에 얼굴을 잘 봐주세요. 모영광. 2살 나이. 정말 어린 나이죠. 사건은요 2003년 10월 10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은 영광이의 누나가 다니고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장산 성불사로 가을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영광이가 유난히 누나의 소풍에 따라가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아, 나도 갈래. 누나 따라갈래. 하지만 영광이는 단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였던 데다가 이 영광이 할머니께서는 그날따라 조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셨었대요. 그래서 뭔가 누나의 소풍을 영광이까지 같이 해가지고 보내기가 꺼림칙했는데 이 영광이가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누나와 함께 그 문제의 가을 소풍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이는 누나와 함께 어린이집에 가을 소풍을 성불사로 가게 됐고,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3명의 인솔교사가 동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래 아이들보다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장난기도 많았고 호기심 또한 많았던 이 영광이. 이 영광이는 자꾸 다른 아이들과 이제 대열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맞춰서 오세요. 뭐 아이들 다 뭉쳐서 같이 노세요 하면 이 영광이만 혼자 따로 떨어져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예의주시하고 영광이를 이제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오후에 성불사에서 즐겁게 소풍을 하고 애들아 이제 유치원으로 돌아가자. 선생님 뒤로 줄 맞춰서 서세요. 이제 줄 맞춰서 유치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광이 어딨지? 이 영광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들은요 바로 이 영광이를 찾으러 이 성불사 주변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영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 영광이를 찾지 못한 선생님들은요 오후 2시경 이 영광이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영광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알렸고요. 이 영광이의 부모님께서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부모님께서는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성불사 어딘가에서 혼자 놀고 있나 보네 라고 그냥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봤자 얼마나 멀리 갔겠나,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성불사는요 영광이의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았고요. 또 영광이는 이 소풍을 가기 전에도 이 성불사라는 곳을 몇 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영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참 비통하다고 해야 할까요? 막 화가 난다 해야 될까요? 이 영광이의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하루하루 애가 타는 심정으로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허위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허위 전화 때문에 이 영광이의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두가 거짓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영광이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영광이를 봤습니다. 저 어디에서 영광이 본 것 같아요 라는 거짓 제보, 혹은 자신이 영광이를 납치했다면서 돈 얼마를 주면 영광이를 보내줄게요 라는 가짜 납치범까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영광이와 비슷한 예를 봤습니다. 진짜로 비슷한 예를 봐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가족들이 진짜 막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찾아가면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었는데. 아니면 진짜 어디 마트에서 봤어요 해서 그 마트 위치를 받아서 딱 가면 그 마트가 없어. 그 봤다는 마트라는 데가 없는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짓 제보들, 그런 거에 이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타들어가는 거죠.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아동 실종 사건 때 또 그의 부모님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장난 전화들이에요. 장난 전화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이 모영강 군의 실종 사건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 영광군의 친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요. 당시 영광이의 동생을 임신 중이었던 이 어머니께서도 끝내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JTBC 신화 방송에 출연하셨던 이 영광이의 외할머니께서는요, 당시 집으로 계속해서 걸려왔었던 이 허위 전화들, 이 전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제발 이런 일이 있으면 허위 전화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실종 사건 이런 걸 다루면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악마들이 정말 모영광군의 실종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말 실종 피해자들, 가족들한테 이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으면 다 자기한테 되돌아옵니다. 2배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이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요, 이 영광이가 성불사에서 실종되고 불과 이틀 후에 옆 동네 동래구에서 영광이와 똑 닮은 아이가 울면서 지나가는 걸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바로 경찰들한테 지금 동래구에서 우리 아들로 보이는 어린애가 울면서 지나갔었대요. 혹시 우리 아들일지도 모르니까 제발 그곳으로 순찰차라도 보내가지고 이제 순찰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찰차 좀 보내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 동래구요? 거기 우리 관할 아닌데? 우리 관할 아닌데 우리가 왜 거기로 순찰차를 보내요? 동래구 관할 경찰서 가셔가지고 얘기하세요. 라면서 또 한 번 이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이 아동 임시보호소와 그리고 경찰 간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도 전혀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동 임시보호소, 경찰, 정보 공유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까지도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한국의 시스템 굉장히 후졌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만 더 속절없이 흘러서 어느새 이 영광이가 실종된 지도 14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7년 11월 경상남도에 있는 한 아동 보호시설을 방문했었던 이 모영광군의 어머니께서는요, 그곳에서 영광이와 정말 똑 닮은 남자아이를 한 명 보셨었다고 해요. 그 아이는 영광이와 같은 2001년생이었고요. 체격도 굉장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눈만 이 영광이보다 조금 더 작았다라는 것 외에는 정말 전체적으로 이 영광이와 똑같이 생겼었대요. 그 남자아이가. 이에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같은데? 우리 영광이 같아요. 라는 생각에 바로 급하게 책임자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이 언제 온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랑 너무 똑같은데? 그 남자아이는요, 미혼모인 엄마와 단둘이 지냈는데 이제 엄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아이는 노숙자와 다름없이 살다가 아동보호시설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였다고 해요. 순간 어머니는요,
이 아이가 14년 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들 영광이고, 혹 그때 성불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정신 이상자가 이 귀여워 보이는 영광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했고, 그 후에 이제 아동 보호시설로 오게 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어머니께서 드셨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보호시설에 있는 이 아이가 우리 영광이랑 너무 비슷하거든. 너무.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동보호시설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아이의 유전자 대조 검사를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영광이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나와 친자 검사를 해보자. 그런데 유전자 대조 검사 자체를 하지도 못했어요. 했는데 유전자가 아니게 나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검사 자체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놈의 법. 현행법상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힌 보호자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그 내용에 보호자가 나오는데, 그 보호자, 현행법상 연고자 의무를 맡은 보호시설의 장이 동의를 하더라도 보호자로 분류되는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연고자는 보호시설 책임자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숨진 보호자, 그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DNA 대조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요? 이 때문에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2003년 영광이를 잃어버린 후로 실종 아동 지킴 연대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실종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과 인권 향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오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의 경우에는 유전자 DNA 검사 허용 범위가 넓혀져야 돼요 라고 강조를 했어요. 왜? 내가 이걸 겪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 내가 내 아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법 때문에 막혔거든. 무연고자만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 짓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납치해 키우다가 자신의 호적에 한번 올려버린다면 친부모는 아이를 영원히 찾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군의 어머니 말씀처럼 유전자 대조 검사에 대한 예외 조항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 영광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영광이를 데려간 그 누군가가 영광이의 나이에 맞게 새로 출생신고를 해서 자신의 호적에 올려 다른 이름으로 키우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이가 살아있다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옆에는 영광군이 좀 더 컸을 때의 모습을 이제 컴퓨터로 복원을 좀 해본 겁니다. 이때 또 어머니께서는 국내 초등학생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영광이의 어릴 적 사진을 비교해서 우리 아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놈의 법, 이 법이 또 가로막았습니다. 가족들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내 아이, 내 가족을 찾으려고 해도 그놈의 법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는요 2001년생인데 지금 벌써 2019년이 됐습니다. 현재 영광이는 만 18세, 2년 후면 만 20세가 되고 징병 대상이 되죠.
만 19세부터는 누구나 병무청의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는 국방부에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입소하는 신병훈련소에 실종 아동 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5년 동안이나 요청을 해왔었다고 해요. 아니, 신병훈련소에 실종 아동에 대한 이런 전단지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5년 동안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답변만 듣고 있다고 해요. 답답한 상황이죠. 현재 이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해결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영광이가 살아있다면 이제 곧 군대를 갈 나이, 아니면 군대에 가 있거나, 일단 실종 당시와 현재는 16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영광이의 2살, 3살 때의 모습만으로는 찾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장해서 얼굴이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죠. 그 신체적인 특징들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모 영광군은요, 혈액형은 A형에 머리숱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짙은 일자형 눈썹에, 그리고 성기에는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실종 아동 가족에 대해 심리치료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종자 수색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럴 일이 더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실종이 되면 즉시 등록 지문 및 관련 데이터를 조회를 해가지고 초동 수사가 이 예전보다는 좀 더 원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아이들이 2살에서 3살 때쯤 되면 옆에 지문 등록을 꼭 해놓는 게 좋다고. 만일을 대비해서, 모르는 거니까. 옆에가 지문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2살에서 3살 아이,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 뭐 조카 혹은 내 손녀 혹은 이렇게 가족들 중에 있으신 분들은 지문 등록 꼭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 모영광군의 어머니께서는요, 앞으로 이 지역별로 거점을 딱 만들어가지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실종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더 좋겠다.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실종 상황에 대비하고 실종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어른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종 예방 교육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이 어머니께서는요, 영광아, 아빠랑 엄마랑 누나는 매일 네 얘기를 해. 네가 돌아오면 마치 쭉 함께 살아왔던 것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맞이할 자신이 있어.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모여서 꼭 한번 다 같이 여행 가자. 그때는 엄마가 네 손 꼭 잡고 꼭 함께 집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배포되고 있는 실종 아동 수배 전단지에는요, 영광이의 어릴 적 모습과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몽타주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몽타주들, 그것도 현재의 모습을 추정하는 몽타주들이에요. 옆에 얼굴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특징들 잘 보고 잘 들어주셔서 혹시 주위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 혹은 02-777-0182 실종 미아찾기 센터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 실종 사건인 모영광군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